네. 오발 의식이 실패한 실패하는 이유 생착이 떨어져서 그렇죠 뭐. 원장님, 네. 오발 의식이 네.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그-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군요. 엄청 많은데요. 못하면 의료진이 못하면 뽑고 심을 때 손상이 많으면 일단 실패하겠죠. 많이 잘라먹고 몇 가지가 될까요, 원장님?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따져보면 왜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원장님 더우세요? 네, 지금 제가 좀 일하다 와가지고. 잠깐만 책을 네. 환자 탓도 있죠, 그럼? 한야 타투 있죠. 어떤 비율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의 비율이 더 커요? 아니면 환자의 반반인데 실은 의미 없어요 어차피. 왜요? 왜 의미가 없지? 결술결과 잘 안 나왔을 때 이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초반이 중요하다. 수술 심는 거 수술할 때랑 처음에 생착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초반이 진짜 중요해요.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그걸 잘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누구 탓이 의미 없어요. 누구 탓을 얘기하는 게 결국 의미 없어요. 이렇게 결과가 떨어져서 속상해서 오셨는데 니 탓이다 하면 얼마나 기분 들었겠어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잘못 뽑고 잘못 심으니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크게 봅시다. 그 다음에 심고 나서 그 모내기로 생각해 보면 심고 나서 물 잘 안 준 거죠 초반에. 그래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따져 보면 수술할 당시의 의료진의 문제, 수술할 당시의 의료진의 문제랑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초반에 생착이 결정되는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역시 중요한 거기 하지만 두피를 어떻게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의료진의 실수가 뭐가 있을까? 의료진이 잘못한 건 뭐가 있을까? 하면은 첫 번째 뽑을 때 손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거는 저희가 흔히들 우리도 수술할 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모낭이 얼마나 손실을 입었을 것이냐를 보는 거죠. 이거 잘 이해 안 가죠? 뽑았을 때 모낭에 손상이 가서 죽으면 네, 죽은 거. 우리가 못 뽑아내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모낭 손실률이 높으면은 수술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봐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적정한 깊이를 뚫지 못했을 때, 뚫어냈을 때 우리가 정확한 깊이를 꽤 많이 뚫어내야 뽑아내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쉽게 뽑아내야 되는데 제가 적정한 깊이, 그러니까 모낭의 길이를 적정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더 짧은 길이만 펀치를 내면 그러니까 뿌리가 붙어 있는 셈이죠. 그럼 안 뽑아지겠죠? 그러면서 억지로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실을 입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뿌리가 아주 깊게 막혀 있거나, 그러니까 모낭 길이가 아주 길거나, 아니면은 곱슬머리여서 뿌리가 안쪽에서 이렇게 휘어 있거나, 아니면 두피가 아주 단단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가다가 뿌리의 일부를 잘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타입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국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의사의 실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적절한 깊이를 저희가 찔러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요즘에 저는 많이 찌르죠. 그러니까 깊게 찌르는 경향이 있어요. 깊게 찌르면 찌를수록 실은 첩이그래프트, 주변의 살들을 많이 물고 있는 모낭 단위들을 빼낼 수 있거든요. 주변 살들이 많이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깊게 찌를수록.
이렇게 되면 바깥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죠. 손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더 깊게 뚫으려고 하는데 역시 깊게 뚫다 보면 잘라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깊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또 중요해요. 이런 것까지가 다 의료진의 실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커버하느냐가 문제고 적어도 나쁜 수술을 안 만들려면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가 있어요. 이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제 좋은 이제 수술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생착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이렇게 다 일일이 잘 빼놨는데 빼놓은 것들 잘 복원 안 하고 그냥 공기 중에 냅둬버려. 빼자마자 죽겠죠. 빨리빨리 잘 안에 보존될 수 있는 용액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러자마자 빨리 심어야 되거든요. 그 몸 밖에서 논항이 노출되는 시간들을 빨리 가져가서 빨리 심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역시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수술량이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뽑고 많이 심게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뽑고 심고 조금 뽑고 심고를 반복해서 주로 1시간 반 안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한번 뽑고 심을 때까지.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신경 써야 될 거는. 심을 때도 마찬가지죠. 심을 때 뭐가 중요할까요? 심을 때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의 상황들이 앞쪽에 머리의 혈관 분포 자체가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거랑 똑같 다름없죠. 그러니까 혈관 분포 자체가 떨어지면 생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역시 혈관 분포가 떨어질 만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밀도를 많이 높이면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통제해야 될 요인이기도 해요. 이거 뭐 심는 거랑 똑같아요. 한꺼번에 많이 심어버리면 다 안 살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밀도를 유지해 가느냐가 관건인데 저희는 고밀도를 지향하지만 밀도가 떨어지는 케이스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올려서 다시 심어내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AS 보증서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착이 되는 결정이 되는 중요한 시기에 수술 후 저희는 2주라고 말씀드리지만 7일에서 10일 사이에 그때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으면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옷을 벗으시다가 블라우스에 걸려서 이렇게 딱 뜯어져서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택시 타다가 부딪혀서 오세요. 그러면 날라가진 거죠, 얘가.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서 실제로 긁어버리거나 아니면 두피 상태가 엉망이 되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돼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생착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모든 가능성들을 줄여놔야 되고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실장님들이 나와서 여러 주의사항들을 얘기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다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인 너무 많은데? 또 있어요. 따져보면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원인을 결국 보거든요. 행착이 떨어진 분들이 오면 결과가 좀 떨어진 분들을 뵙게 되면 원인을 저도 찾게 돼요. 이게 뭐가 원인일까? 그러면 결국 원인은 찾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술은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절대 없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같은 방향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관적으로 병원의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생겼을 때 이거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 원인을 같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걸 같이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이걸 찾아보고 그게 중요해요. 하나하나 수술이 들어갔을 때는 나는 이렇게 잘해야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실은 이거라도 철저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너무 많아서 잘 끝까지 얘기 못하겠어요. 디자인도 얘기 끝낼 수 있겠다. 디자인은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막 너무 욕심 부려서 막 무리하게 라인을 잡거나 이래도 너무 이상하겠죠. 실패하는 이유 중에 제일 심한 이유, 제일 싫은 이유는 그런 거로 봐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헤어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마를 보면서 센치를 재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보고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망치지 않은 선에서 조금씩 교정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결국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조연. 디자인을 예쁘게 수정하고 계속 서로 왜 이 디자인을 했는지를 알면서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그린 라인이 제 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고민이 있으신 분의 본인의 라인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 하는 김에 티나자 이거는 절대 싫어하고 저는 정말 티나지 않게 수술한지 모르게 가자 이런 느낌이 제일 커요.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수술량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고 안 하면 더 좋고 뭐가 좋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초반에 너무 과감하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비례를 무시하고 공식대로만 해버리거나 하면 이 이마 쪽 위에 라인만 보면 와 멋져, 아 깔끔해 이런 라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얼굴을 보면 왜 이렇게 안 맞아 이런 느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해서 뭐 좋은 디자인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라인을 가져오라 그래요.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연스러운데 좋아하시는 라인들이 있으면은 본래 자연스러운 라인들의 샘플이 있으면은 계속 가져오시면은 왜 이 사람의 라인이 좋은 건지를 얘기하다 보면 디자인의 폭이 보여요. 그랬을 때 그것들만 조금씩 더 해주면 충분히 조금만 하고도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랬을 때 무리하지 않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수술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 또 수술이 실패하냐고요? 엄청 많은데? 그러게요. 네, 수술에 실패하는 원인 엄청 많죠. 이유를 모르는 원인도 엄청 많아요.